문재인은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지금 당장 사표 놓고 나가버리면 문재인한테 치명타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까지 다독거려 놨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자기 정당의 대통령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아니 옳시다가 됐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개털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문재인이 민주당에서 개털이 되고 나면 문재인을 나중에는 보호할 의지조차도 상실할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이 두 정당에서 16명의 모임, 즉 행동하는 의원 모임처럼 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16명의 국회의원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23일 오늘 개최한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검찰청 건물은 깔끔하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와. 검찰청 건물이 철거당하게 생겼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 눈 깜빡하면 만들어낸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강욱, 황희석이 채널A 사건 때 떠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작전 들어간다. 그걸 공개적으로 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걸 다 밝혀놨죠. 나중에 다 처벌이 될 겁니다만은. 이 몸이 자장격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다만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할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이 중수청 속도 조절론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여권의 강경파들이 오히려 가속 드라이브를 발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문재인의 이야기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럼 문재인은 그쪽에서 개털됐네요. 이미 지금 제가 문재인과 대깨문 또는 문재인과 강경파 또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이간시키고자 하는 전략에서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지가 그런 뜻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반드시 그거 가지고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이렇게까지 문재인은 어차피 신현수를 재신임할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인 판단이든 동지애적인 판단이든 어쨌든 신현수를 유임시켰습니다. 지금 거취에 관한 판단은 문재인한테 돌아갔지만 어쨌든 유임이 며칠이라도 됐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검찰 출신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관으로 임명한 것은 일종의 난센스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임기 막판으로 접어드는 대통령과의 인연 등은 언제든지 재치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신현수 수석을 임명한 문재인을 정통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누가? 민주당이. 검찰 출신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일종의 난센스였다. 야, 세게 나오네 민주당. 민주당 세게 나오네요. 자, 세게 나오면 세게 나가야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정통으로 문재인을 깔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볼 때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둘이서 피가 터지게. 어차피 대깨문이 뭡니까? 여기가 깨진 사람들 아닙니까? 박치기 하면 여기가 깨지도록 박치기를 해야 이게 정말로 깨지지. 깨지도록 박치기를 서로 해가지고 국민한테 카타르시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양사는 거 제대로 좀 싸워주십시오. 문재인하고 저기 대깨문들. 어쨌든 신현수 발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한테 거취를 일임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현수 수석이 내일 24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어제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습니다. 신현수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신현수 수석 측에 출석 요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은 신현수 수석이 불출석을 계속 표집하면은 이걸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신현수 수석이 국민의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고
있다는 것은 신현수 수석이 국회에 나가지고 입을 벌리는 순간 뭔가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신현수 수석 출석 좀 하세요. 해가지고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든지 아니면 대통령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든지 우리 국민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현수 수석이 왜 출석을 못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신현수 수석이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출석해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법적 하자에 걸릴 위험 때문일 겁니다. 신현수가 일단 업무 복귀를 했지만은 또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신현수 수석의 사의를 표명했던 그 이유, 즉 촉발한 검찰 인사안 결재 과정을 둘러싼 법적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이것을 혼자서 추진했다면 법무부 장관의 중대한 월권으로 검찰 인사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하면 사전 결재하는 것은 엄격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입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 없이 검찰의 인사를 발표까지 해버렸다, 확정해버렸다, 이러면 대통령은 그냥 공중에 뜬 상태가 되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국정농단으로 현행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사후 결재라도 해줬으면 이건 합법이 되죠. 그러면 사후 결재를 한 문재인이 또 국정농단에 걸립니다. 왜냐? 장관이 먼저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사후 결재했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결재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정통으로 걸려버립니다. 세 가지 가능성에서 나머지 하나는 박범계가 일단 이광철을 하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에 내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락을 받거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에 신현수 수석을 왕따시켰다면 이것도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적법 절차를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됩니다. 이렇게 아직 법적으로 풀리지 않는, 즉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국정농단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신현수 수석이 국회에 나가서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결재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 인사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지 않나, 어떤 경우가 돼도 법적 하자에 걸려버리니까 신현수 수석이 참 자기 양심을 걸고 나가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언젠가는 나와가지고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면 신현수 수석이 평생토록 갚지 못할 수모를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돼도 문재인은 코너로 몰리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신현수 수석도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몰렸네요. 어쨌든 대통령의 결재를 공개하라면 뭐만 알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재를 했나 안 했나는 딱 하나, 전자결제 시스템 딱 보면 나와요. 자,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박범계가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문재인이 사인했다면 신현수 수석이라는 공식 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걸려버리는 거고, 박범계가 인사안을 언론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 결재했다면 사후 결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 불법 국정농단에 걸려버립니다. 이거는 최순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최순실이 장관 대신 사인한 적 있나요? 대통령 대신 사인한 적 있나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 이미 발생했고, 이것은 신현수 수석이 커버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신현수 수석이 보호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더군다나 신현수 수석이 그걸 보호해 주려 그래도 보호할 수 없는 입장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 자신도 좀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인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겁니다.